당박 꿈틀거리는 사람은 누구? 당박 꿈틀거리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아침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했던 말입니다. 또 이렇게 김 위원장이 한마디 툭 던지니까 미래통합당의 대선주가 누굴까? 이렇게 또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통합당이 민주당에게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뺏기면서 존재감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슈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오늘 아침에 국회 현안 관련해서 한 발언들 듣고 분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하겠다고 강조하지만은 실상은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막가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통당이 하는 태도는 어려운 국민들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의 처지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양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 미래통합당이 뭐 언제까지 상임위원회 거부하고 있을 수는 없을 테고 돌아갈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 민주당은 그다지 명분을 주고 있지 않는 것 같고 그 사이에 통합당의 국회 내 존재감은 오히려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사실은 지금 통합당 입장에서도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거나, 예.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을 네. 이제 청구한다거나, 예. 네, 최종적으로는 상임위를 조정해서 여기 이제 국회에 다시 복귀하는. 네. 그래서 그게 종국적인 해결 방식인데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상임위에 복귀하는 것 이외에 지금 이 두 가지의 특별한 어떤 이제 싸움이죠. 이 네네. 특별한 싸움이 전혀 지금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들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지금 보이콧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어느 순간에는 스톱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리고 다시 상임위로 가서 이 정책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수순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어쨌든 이 출구를 찾는데 본인의 역할을 다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예. 네. 조협의 회장님, 명분을 좀 야당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합당이 잘 돼야지 정치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아, 예. 네, 그런 의미에서라도 통합당이 빨리 국회로 들어와가지고 예. 원내에서 경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다만 좀 아쉬운 점은 현재 통합당이 장외에 있는 건지 국회에 있는 건지 사실은 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 국회에서 원내에서 투쟁을 할 거면은 빨리 오셔가지고 투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예. 이 국회 지금 민주당이 통합당 표현대로 예. 혼자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국회를 못 받아들이겠다 생각하면 사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래왔던 길인데 지금 국민들 아마 그런 의구심일 거예요. 통합당은 어디에 있는가? 통합당은 어디에 있는가? 이 말처럼 통합당 국회 내 역할도 작아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계속 목소리 내는 인물 아무래도 비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일 텐데요. 취임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좀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김이 무릉무릉 나는 빵을 굽는 걸 보고 그게 먹고 싶어. 먹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겠어? 선거가 나오는 거는 구체적인 안이 되면은 아마 대통령 선거 직전에나 내놓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비대위 활동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지켜보면 아실 거라고. 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종인 위원장 그동안 사실 파격적인 화두를 많이 던졌잖아요. 기본소득이라든지 전일 보육제 같은 이슈 몰이에는 성공했지만 성과는 어떤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 안타깝군요. 왜냐하면 보수당에서 진보 정책을 하고 진보당에서 보수 정책을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체질 개선을 해야지 지금 한두 가지 정책을 가지고 당 자체를 바꾼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거의 다 지금 분석이 끝나간다. 예. 이제 총선 패배에
에 대한 어떤 이제 요인들을 분석이 다 끝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으니까 네네. 그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기대는 큽니다. 예,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내놓으실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솔루션 하니까 좀 생각이 나는 게 사실 백종원 씨 얘기 솔루션 많이 내는데 많이 놀랐잖아요, 모두가요. 예,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뭐 대선 주자를 백종원 씨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도 대선 주자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2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정치권 대선에 많이 이렇게 시선이 모이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에는 40대 경제 전문가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백종원 씨, 물론 백종원 씨를 직접 영입하겠다가 아니고 이 백종원 씨 같은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취재 발언을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과 만나서 했는데 오늘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 밖에서도 꿈틀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 밖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사람.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우리 변호사님, 당 밖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지금? 예, 저도 많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예. 예, 명함을 드렸지만 아직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통합당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를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예. 그런 어떤 대중적 인기 몰이를 하고 있는 백종원 씨라든지 네. 검찰총장이라든지 네. 누구라도 지금 영입을 해서 이슈몰이를 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이제 측면에서는 당이 뭐 집토끼, 원희룡 지사 같은 집토끼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예. 좀 산토끼도 빨리 영입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파격적인 어떤 이슈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입장에서는 뭐 김종인 위원장께서 뭐 백종원 씨를 거론한다든지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이제 거론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당 입장에서. 그리고 예상 가능한 뭐 이름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신가 봐요. 저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우리 조현욱 협의회장님도 워낙 정치권의 잔뼈가 굵으시니까 이 꿈틀꿈틀거리는 사람 어떤 사람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네. 직위가 사실 비상대책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정책적 기획들을 해내고 이슈를 많이 가져왔는데 예. 사실 정치적 기획에 대해서는 현재 부재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저렇게 몇 가지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입장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는 현재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것 같고 예. 다만 오늘 저 발언을 보면은 제가 여의도식 해석을 하자면은 예. 당 밖에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비정치인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정치인 중에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당 바뀌면 일단 당내에도 대선 주자들 참 많잖아요. 여기는 이미 머릿속에선 제외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부 경쟁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예. 다만 당 밖에서 꿈틀거린다는 얘기는 현재 통합당 소속이 아닌 예. 정치인 또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사실 당 내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대선 주자들 좀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취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님의 특징이죠. 이제 보수당에서 진보적인 정책하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이제 당의 인사들보다는 외부에서 인사들을 새롭게 영입하고 네. 이런 이제 본인의 스타일이 나오시는 건데요. 근데 어차피 뭐 경선을 통해서 또 갈려질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 많은 후보들을 소위 말하는 리스트업을 하는 게 지금은 관건이죠. 네. 그런데 지금 당 밖의 인물로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어제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0.1%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10.1%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이다시피 세 번째로 높은 수치고 야당 주자들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아니 무슨 검찰총장이 무슨 대통령 후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 초에도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올 초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에서는 후보 1등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 게 사실 있었군요. 되게 깜짝 그 여론조사였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여론조사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비당파 그러니까 야당 여당 다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 윤석열 후보라고 할 수 있죠.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제일 높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뭐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해서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떻게든
중도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면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이미지가 어떤 이제 정치적인 어떤 바람을 타지 않고 또 강경하게 수사를 밀어붙일 때 밀어붙이고 예. 여야 할 것 없이요. 그런 어떤 이제 강직한 성격이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 굳이 후보군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반면에 또 한 명의 이제 당내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김무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 윤 총장을 평가했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미래통합당 내에서 이 윤 총장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복잡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김종인 대표 비대위원장의 생각에 저는 점수를 더 주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가 예. 통합당에 대한 지지나 예. 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하고는 사실 연관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있겠지만 네. 통합당에 대한 비판도 한꺼번에 섞여 있는 지지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조사만 놓고 보면은 제3의 후보인 겁니다. 예. 야당 후보는 아니고요. 예, 예. 네, 말씀하셨듯이 여당에서도요, 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곱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총장으로서 어떤 일을 했느냐가 계속 평가받을 것이므로 일단은 거품이다.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 얘기했고요. 김남국 의원 또한 윤석열 총장 지지율 올라간 것은 무리한 정치적 수사, 또 추미애 장관의 정당한 지시를 어긴 계속된 항명 때문이다라고 좀 평가절하하는 듯한 분위기예요. 우리 정치권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여야가 사실은 제3의 정치, 제3정당, 제3지대라는 표현으로 사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정치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까? 네. 그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명령이거든요. 지금 윤 총장 지지가 저렇게 높게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네.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정치권 전체가 좀 반성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 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당내 의원들한테 이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대해서 좀 함구령을 사실상 내렸다 이런 소식 전해졌는데 사실 최근에 추미애 장관은 민주당 소속 지금 국회의원 아니라서 그런지 계속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요. 오히려 이 부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키워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슈를 더 예.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네. 사실은 최강욱 의원도, 검찰총장으로서 할 일을 한 거지,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하지만, 또 그 말도 틀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 중에 이렇게 법무부 장관 말 안 듣는 사람 처음 봤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윤석열 그러니까 총장의 그러면 이미지가 무엇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항명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느냐. 예, 예. 추미애 항명이 컨셉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강직, 소신, 법치 이런 개념이 이런 이미지가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보내주고 있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여권에서는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이런 강직하고 자기 소신을 밀어붙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공무원이잖아요. 예. 공무원이 자기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람에게 왜 국민들이 많은 어떤 인기를 많은 관심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이낙연 의원이 지금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셨다시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조만간 큰 결심을 발표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7일쯤 거취를 밝히겠다. 아무래도 당권 도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조협위 회장님, 당권도 역시 이낙연 대세론 유력할까요? 현재까지는 다들 그렇게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본격적인 그 당대표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의도는 현재 조용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네. 예. 근데 당권도 좀 유력하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유력한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2년도 남지 않은 대선까지 생각하면 이 당권 잡고 대선까지 가는 게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의원에게 상당히 유리한 길일까요? 네, 결국에는 그 대통령 국정 운영, 예. 그다음에 여권에 대한 지지 예. 이런 것들이 차기 당대표의 지지나 인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그 여당이 그 유리한 상황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예. 향후에 이제 우리가 여당이 이겨내야 될 여러 도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여당이 지지율이 떨어진다면은 당대표의 지지율 또한 같이 떨어질 겁니다. 예.
이낙연 의원이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캠프를 치렀던 곳에 네. 사무실을 얻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다음 대선 주자가 지금부터 막 거론되는 만큼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